내가 뭘 하려고 여기 왔지? 요즘 이런 순간 있으셨죠? 무엇을 하러 갔는지 잊고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뇌로 가는 피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피의 20%를 사용해요. 그만큼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는 바로 기능을 잃기 시작하죠. 문제는 피의 흐름이 막혀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뇌 손상, 미니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3명 중 1명은 이미 미세한 뇌혈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MRI를 찍으면 뇌 한쪽에 하얗게 손상 부위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작습니다. 말이 막히거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평소보다 멍한 느낌이 잦아지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죠.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면 그동안 조용히 손상되던 뇌세포들이 점점 더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혈액을 만들고 혈관은 꾸준히 스스로 복구합니다. 단지 그걸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열쇠가 바로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선택이 혈관을 막기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뇌로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피를 막히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뇌혈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뇌로 가는 피를 막는 음식과 반대로 피를 부드럽게 흘러가게 도와주는 음식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의 흐름을 막는 음식은 줄이고 뚫어주는 음식으로 점차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1라운드. 소시지와 햄, 그리고 고등어와 꽁치의 대결. 먼저 소시지와 햄입니다. 반찬 없을 때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죠. 아이들, 손주들 때문에 사다 놓으면 어른들이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 가공육들 속에 몸에 나쁜 기름과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 안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못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피 속의 나쁜 기름을 줄이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소시지와 햄은 혈관에 기름때를 더 바르는 음식이고 등푸른 생선은 그 기름때를 닦아내는 청소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이 더 낮게 나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소시지 대신 고등어를 선택한 그 한 끼가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머리를 덜 멍하게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2라운드. 버터와 크림, 그리고 호두와 아몬드의 대결. 두 번째는 버터와 크림입니다. 부드러운 크림 커피, 버터 바른 빵. 입에 넣는 순간 행복해지죠. 하지만 이 안의 기름은 대부분 몸에 나쁜 기름입니다. 이 나쁜 기름은 혈관 벽에 쌓이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몸에 좋은 기름이 풍부하죠. 이 좋은 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낮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더 잘 유지된다고 입을 모아 말해요. 쉽게 말해 버터와 크림은 혈관을 굳게 만드는 기름이고
호두와 아몬드는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주는 기름입니다. 버터 바른 빵을 호두 몇 알로 바꿨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뇌의 나이가 더 천천히 늙어가게 돼요. 3라운드. 짠 국물과 라면, 그리고 시금치와 브로콜리의 대결. 세 번째는 짠 국물과 라면입니다. 찌개, 국,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면 왠지 속이 시원하죠. 특히 우리 한국인은 국물을 좋아해요.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광고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 안의 수분이 늘어나고 혈관 안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 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위로 기름때와 찌꺼기가 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더 좁아져요.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반대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에는 엽산, 칼륨,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녹색 잎채소는 몸 안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대신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밥상에 자주 올리면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어요. 4라운드. 붉은 고기와 토마토, 비트의 대결. 네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단백질도 많고 힘도 나는 것 같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고기를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과하게, 자주,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이 많은 부위와 가공한 햄, 베이컨, 소시지는 나쁜 기름과 첨가물이 많아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학 상식이죠. 반대로 토마토와 비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라이코펜과 천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트와 같은 채소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붉은 고기를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 안에 때가 끼고 좁아지기 쉽고 토마토와 비트는 그 혈관을 씻어내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는 예전처럼 드시더라도 그 옆에 토마토 몇 조각, 비트나 다른 색깔 채소 샐러드를 꼭 함께 두면 같은 고기를 먹고도 혈관이 버티는 힘이 완전히 달라져요. 5라운드. 튀김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대결. 마지막은 튀김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햄버거. 오늘만 먹자 하고 먹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기 쉽죠. 튀김과 패스트푸드에는 주로 트랜스 지방, 나쁜 기름, 소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조합은 혈관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비만과 당뇨, 심장병, 뇌졸중이 더 잦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마늘과 양파는 예전부터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혈관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황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마늘 추출물이나 마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마늘이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 속에서 혈관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튀김을 먹는 횟수를 줄이고 반찬에 마늘, 양파, 파 같은 향채를 자주 써주면 혈관이 덜 굽고 피가 더 수월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도 피의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더해지면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요. 이제 뇌로 피가 더 잘 흐르게 만드는 생활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마시는 리듬 만들기. 피가 끈적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물 부족입니다. 몸속 수분이 줄면 피는 더 진해지고 혈관을 흐르는 속도도 느려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 이렇게 하루 6잔에서 7잔만 마셔도 피가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 걷기는 피의 흐름을 강제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라도 꾸준히 30분만 걸으면 다리에서 펌프 역할을 하면서 뇌까지 피가 더 잘 올라갑니다. 걷기를 꾸준히 한 분들은 생각이 덜 흐리고 밤에 잠도 더 잘 온다고 말씀하세요. 걸음이 곧 뇌로 가는 피입니다. 셋째, 깊은 호흡 3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져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쌓이면 피의 흐름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루에 3분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이 괜찮아졌다고 판단하면서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뇌 혈류에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넷째, 수면의 질 지키기. 잠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고 뇌세포의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의 질을 크게 낮춰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몸을 천천히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잠은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건강해져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하루 한 끼, 하루 30분, 하루 3분. 이 작은 변화들이 뇌로 흐르는 피의 양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